안녕하세요. 전기자 기하학을 강의할 주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전기자 기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 전기자 기하학은 소문이 좀 무섭게 났죠. 많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근데 실제로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다 맞추려고 하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원하는 뭐 기본적인 점수들 꽈락을 넘기면 8개 이상 아니면 나는 평균적으로 조금은 더 할 거야 라고 해서 12개에서 15개 요 정도까지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15개 이상 올리실 때 조금 힘든 거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함께 회로 이론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전자기하학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교재 1장에 벡터의 해석부터 보시면 되고요. 이 벡터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챕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벡터의 해석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 벡터를 모르시게 되면 뒤로 나갔을 때 전개라든가 자개편에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법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금 할 거라는 거.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벡터 해석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전기자기하학이라는 건 물리를 토대로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는 크기들이 있어요. 수적 표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벡터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스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존재하고 있을 때를 벡터라 하고 스칼라라고 하는 녀석은 크기만 존재하고 있을 때를 스칼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향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쌤들이 만나시던 대다수의 수들은 스칼라였던 녀석이 되는 거예요. 크기라고 하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방향이라는 걸 표현해서 벡터로 쓸 거라서 벡터를 도시화한다, 벡터를 그릴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화살표를 써주는 거예요. 문자에다가. 뭐 어떤 분들은 A에다가 점 찍어서도 표현하고요. 뭐 한쪽을 두껍게 칠해서도 표현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는 뭐 급하면 그냥 A라고도 써요. 방향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야. 방향만. 자, 그럼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쌤들 학창 시절에 좌표라는 거를 갖고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라는 좌표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실래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X축이라고 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이라는 Y축을 기준으로 가로축이 1일 때 세로축이 2가 된다면 1,2라고 하는 점은 1과 2가 만나는 점 여기를 1,2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옷에 다네 이게 X축입니다. 그러면 1,2라고 하는 저 점을 찍었을 때 저 녀석을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원점이라는 곳을 기억하시나 한번 볼게요. 원점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냐? 여기에요. 0,0이라고 하는 곳을 원점이라 할 건데 원점에서부터 1,2가 되는 곳까지 선을 하나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 빨간색이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뭐 회로 시간에도 많이 하던 거고 밑변이 크기가 지금 얼마만큼이야? 1만큼. 높이의 크기는 2만큼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죠.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즉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합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한 빗변은요. 밑변인 1의 제곱, 높이였던 2의 제곱을 하면 빨간색의 제곱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제곱을 없애려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얘하고 얘 없어지니까 여기도 뭐 씌워줘야 된다. 루트를 씌워서 루트 4에다가 1을 더한 얼마가 된다. 5라고 하는 녀석이 빗변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라고 방향을 같이 표시하는 걸 벡터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축으로 간 방향이 있었고 Y축으로 간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X축으로 가는 방향을 I 방향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써요. X축으로 가는 방향을 I 방향, Y축으로 가는 방향을 J방향이라고 한다면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1i라고 쓰고 Y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더하기
2j라고 쓰는 거야. 근데 1이라는 건 생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 더하기 2j를 그냥 어떤 벡터 a로 표시할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 있는 게 벡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i라는 방향 대신에 ax라는 방향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j 대신에 ay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숫자하고 방향이 같이 나와 있으면 아 벡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벡터가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1,2라고 하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것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1, 2, 3이라고 하는 x축, y축, g축, z축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좌표를 그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라는 거죠. 한 번만 해보죠. 잘 안 할 거예요. 자, 보통 여기를 x축이라 하고 y축이라고 하고 z축이라고 하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 이거 회로 시간에 배웠던 요런 그림이 있는데 위상차 120도짜리 그거랑 같나 하면 망해요. 절대 달라요. 이거는 90도씩이야. 90도. 그러니까 입체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육면체, 높이, 밑변, 뭐 앞으로 나온 튀어나온 이런 거 보는 거야. 90도, 90도, 90도씩이지 120도가 아닙니다. 해서 x축으로 뭐 1만큼 같다라고 하고 y축으로는 뭐 2만큼 같다라고 하고 z축으로는 3만큼 같다라고 하면 1, 2, 3이라는 좌표를 찍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지금 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충 얘를 일단 그려놓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직육면체라고 하는 녀석으로 얘를 표현해 볼 겁니다. 직육면체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입체적인 거.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 놓고 1, 2, 3은 그 직육면체의 제일 앞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거죠.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하면 또 빗변이 되는데 이 빗변의 길이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90도가 되는 이 부분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옆으로 따서 그림으로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입체적으로 안 그리고 그냥 평면적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 흰색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밑변이라고 했던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기가 된다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돼. 그때 높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얼마? 3이라는 얘기가 돼요. 높이는 Z축 3이 된다. 그럼 밑변은요? 2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밑변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있는 거 사각형, 직사각형의 절반, 즉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 직사각형에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1이 됐을 때 그걸 절반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절반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해서 마찬가지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5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었던 빗변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밑변 구해놓은 루트 5의 제곱, 높이 구해놓은 3의 제곱하는 거야. 그럼 5 더하기 9니까 루트 얼마가 된다? 14 해서 1, 2, 3이라는 것도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x축으로 가는 방향을 보통 i, y축으로 가는 방향을 j, z축으로 가는 방향을 k라고 썼을 때 1, 2, 3이 벡터 a예요 라고 쓰면 a 벡터라는 거는 i 더하기 2j 더하기 3k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녀석의 크기를 구했더니 얼마가 됐다? 루트 14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벡터를 구해서 크기를 보려면요. 매번 쌤 하신 것처럼 그림 그려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ijk라는 게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라는 걸 a 벡터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구하는 방법이 간단해. 루트 하나 씌워놓고 방향 앞에 있는 숫자 1의 제곱, 방향 앞에 있는 숫자 2의 제곱, 방향 앞에 있는 숫자 3의 제곱을 하는 거야. 6, 4, 1. 그죠? 그럼 6, 4. 여기 보세요. 여기 6이 아니에요. 9네. 3, 3, 9. 2는 4, 1. 그러면 13에 14니까 얼마가 돼야 돼? 루트 14라는 게 돼서 굳이 루트 14를 꼭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쌤들은 그림을 그릴 일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원래 이런 좌표 평면을 직각좌표계라고 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전자기하학을 공부하신 쌤들은 직각좌표계도 있었고 원통좌표계도 있고 뭐 구좌표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 90% 이상 다 직각좌표계가 나와요. 뭐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로 대응시켜서 푸는 문제가 나와. 근데 그런 것까지 잡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직각좌표계에 대한 걸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런 게 다 됐을 때 원통과 구좌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IJK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IJK 대신 쓸 수 있는 건 AX, AY, AZ 이런 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